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주제, 바로 5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은 노후 준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뭘 더 시작해. 벌써 늦었는데. 20대, 30대 때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건데 후회만 막심이네. 주변 사람들은 다 준비가 끝났다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잠깐만요. 그런 걱정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노후 준비라는 건 말이죠. 언제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심지어 50대에 시작한 분들이 20대부터 준비한 분들보다 더 탄탄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50대는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현실적인 판단력이 생기는 시기이고, 무엇보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있으면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나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50대 이후에도 전혀 늦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노후 준비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펜과 메모지 준비하시고 함께 해보실까요? 첫 번째, 돈보다 중요한 소비 습관 리셋. 노후 준비 얘기만 나오면 대부분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죠? 바로 돈이에요. 얼마나 모아야 해? 적금을 더 넣어야 하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건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사는 사람과 500만 원씩 써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누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까요? 50대가 되면 특히 더 그래요. 수입은 예전만 못한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죠. 자녀 교육비는 절정이고 부모님 병원비는 걱정되고 본인 건강도 신경 써야 하고 바로 이때 고정비 구조를 완전히 다시 점검하고 소비 습관을 리셋하는 것. 이게 노후 준비의 진짜 첫 번째 단계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분은 매달 나가는 돈을 적어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보험료만 월 50만 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중복 보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암 보험을 3개씩이나 들어놓고 실손 의료보험도 2개. 정리하니까 월 20만 원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정말 많은 게 자동 결제 되잖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구독료, 헬스장 회원권. 하나하나는 작은 돈 같지만 모이면 월 10에서 15만 원씩 나가요. 이 나이에 뭘 더 아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3개월 가계부 작전을 해보세요. 딱 3개월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꼼꼼히 적어보는 거예요. 가계부 앱 쓰시면 더 쉬워요. 그러면 이런 데도 돈이 나가네 하는 항목들이 꽤 많이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재정 자립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 노후 자산 점검과 재설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현실적인 자산 점검과 재설계입니다. 50대의 재산 구성은 대부분 비슷하죠. 집 한 채 또는 전세 하나 정도,
그리고 적금이나 펀드 약관, 퇴직금 예상 금액,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실제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은 5억이야. 그럼 자산이 5억이네? 잠깐만요. 그 집에서 사시잖아요. 팔면 어디서 살 건가요? 전세 놓은 집이 있어. 보증금이 3억이야. 그런데 그 보증금,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돈이잖아요. 적금은 5천만 원 정도 있어. 이건 좋아요. 진짜 내 돈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진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산 목록화부터 시작하세요. 엑셀이나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거주 중인 집, 시세 얼마, 대출 얼마 남음. 전세 놓은 집, 시세 얼마, 보증금 얼마. 예적금 얼마. 주식펀드 평가액 얼마. 퇴직금 예상액 얼마. 기타 자산 얼마. 그 다음엔 각각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자산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지? 노후 생활비로 전환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실제 재설계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55세 김 씨는 아파트에 살면서 부천에 전세를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관리비 세금 다 내고 나면 전세 수익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부천 집을 팔고 강남에서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랬더니 현금이 생겼죠. 이걸로 월세 수입 구조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게 모든 분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충분히 자산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현금 확보하는 다운사이징. 목돈을 연금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연금보험 활용. 작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임대에는 임대 수익 구조. 집을 담보로 연금 받기. 리버스 모기지. 핵심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필요한 것에 맞춰 재배치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공적 연금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공적 연금 점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면서 미루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 정말 미루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50대는 연금 수급 전 마지막 점검 및 보완 시기거든요. 지금부터 실전 팁 드릴게요. 1단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내연금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납입한 총 금액, 가입 기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상 수령 금액. 그 다음 수령 시작 나이예요. 실제로 해보신 분들 얘기 보면 생각보다 적어서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야? 하시면서요. 2단계는 추납 및 추가 납입 검토. 만약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라면 이미 계속 가입이나 추납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자영업자였거나 전업주부였던 분들, 지역가입자 추납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과거에 빠뜨린 기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납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꽤 괜찮아요.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5년 더 납입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월 20만 원 정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3단계 퇴직연금 점검. 직장인이셨던 분들 퇴직연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DC형이라면 지금이라도 추가 납입을 고려해 보세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액도 늘릴 수 있어요. 4단계 개인연금 보완.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개인연금 저축이나 연금보험으로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무작정 가입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볼게요. 52세 회사원 박 씨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80만 원이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지 싶어서 개인연금에 월 30만 원씩 추가로 넣기 시작했어요. 8년 후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넣으면 나중에 월 5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연금은 복리예요. 하루라도 일찍, 한 푼이라도 더 준비하면 노후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확인해 보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네 번째,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 네 번째 준비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은퇴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느끼고 계시죠? 예전에는 60세 되면 완전히 쉰다였는데 이제는 60세부터 다르게 일한다가 됐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적인 필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전문성 재발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노하우,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경쟁력이에요. 예를 들어 30년 회계 업무를 하셨으면 소상공인 회계 도우미, 세무 상담 등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교육 경력이 있으셨다면 성인 대상 취미 강의나 온라인 과외를 해보실 수 있죠. 요리 솜씨가 좋으시다면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쿠킹 클래스를 열어볼 수 있어요. 육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육아 도우미나 베이비시터를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디지털 스킬 미리 익히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졌죠. 간단한 디지털 스킬만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 꼭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취미나 전문 분야를 소개할 수 있고, 블로그를 운영하며 일상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또 소규모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줌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화상 강의도 해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유지하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동호회, 동창회, 직장 동료들, 이런 관계들이 나중에 새로운 일거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58세 이 씨는 퇴직 전부터 등산 동호회에서 활동했어요. 산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산행 가이드를 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삼조죠? 네 번째, 마음가짐의 변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써먹을 곳이 분명히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60세 이후의 일은 20대, 30대의 일과는 달라요.
성과나 승진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일은 돈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사회적 연결감도 지켜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꼭 필요한 요소예요. 5번째,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 관계와 건강 관리. 마지막 5번째 준비법입니다.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결국은 건강과 사람입니다. 사람 관계 유지하는 법.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꾸 줄어들죠.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들도 독립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외로워져요. 지금부터라도 모임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한 번씩 나가보세요. 동네 산책,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세요. 자원봉사 활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 관리는 루틴부터.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하루 만보 걷기. 인스턴트는 줄이고 하루 한 끼라도 직접 차려 먹기. 정기 검진 받고 아프면 참고 넘기지 않기. 돈보다 더 오래가는 자산은 몸과 마음입니다.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노후 준비예요. 지금까지 50대에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은 노후 준비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1. 소비 습관을 리셋하고 2. 자산을 점검하고 재설계하며 3. 연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4. 60대 이후의 일자리를 미리 상상하며 5. 건강과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만의 멋진 노후를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입니다. 오늘도 반짝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